어느덧 미적분에 관한 간단한 총평과 전문항 해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 문제 어땠나요? 뭐 어려웠나요? 아마 이제 이게 등급별로 느끼는 난이도가 아마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뭐 최상위권이야 뭐 이 정도면 쉬운 겁니다. 30번 하나 정도가 이건 뭐지? 라고 잠깐 멈칫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문항이면 뭐 전체적으로 문항은 쉽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커트나 이제 2등급 초 이렇게 이제 걸려 있으신 분들한테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그 중에서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25번 같은 거 빨리 못 지나가신 분들 있죠? 평상시에 극한 계산할 때 좀 약간 야매로 하시던 분들은 좀 이게 돌아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좀 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7번에 대한 발상, 이게 지금 반지름이 t인 원에서 접하는 거야 라고 얘를 이제 못 떠올리신 분들은 과거 기출문제인 2022년 9월 평가원 29번을 이제 학습이 된 거긴 한데 차마 제 입에서 그건 학습이 안 된 거예요 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럼 또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발상을 이 문제로 못 끌고 온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등급 초반 혹은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28번 같은 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28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프 해석만 잘하고 나면은 마지막 계산 과정은 대칭 적분으로 처리하면 굉장히 빨리 풀리거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번 썸머 때 이것도 열심히 했어요. 저희 반 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또 학생들한테 야, 대칭 적분 이제 안 나온 지가 좀 됐는데 나올 때 되지 않았냐? 라고 했고 이제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대칭 적분도 이제 시리즈가 있어요. 시리즈가 여러 버전이 있어요. 합성해서 대칭되는 거, 뭐 곱해서 대칭되는 거, 그 중에서도 점대칭이 A, 0 점대칭, A, B 점대칭, 선대칭, 뭐 합성 이런 것도 되게 많은 시리즈가 있는데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이제 준비도 했는데 마침 이제 저희 자체 컨텐츠에서의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이번 주에 이게 나왔고 심지어 지금 오늘 덕후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나오더라도 9월 모고에 나오면 원래도 수능이 안 나오겠지만 9월 모고에 안 나오면 보통 제가 수능 때 좀 희망을 가져보거든요. 이번 8월 덕후 때문에 이제 그 희망이 사라졌다. 그래서 야심차게 열심히 준비했던 대칭 적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이 이제 미적분이 마지막이기도 하고 뭐 더 이상 제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시원하게 유튜브에 공개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요거는 여러분의 그 해설지를 보면 장황하게 써놨는데요. 뭐 심지어 알파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가 이렇게 나눠서 하던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이걸로 그냥 풀려요. 그래서 아마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대칭 적분으로 풀어라고 줬는 것 같은데 아마 해설지를 쓰신 분이 문제 내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무튼간에 뭐랄까 걔는 그렇게 푸는 게 최상위권의 풀이다. 그래서 1컷이나 2등급 초에 걸리신 분들은 28번이 어렵게 느끼는 거고요.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걸려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가 이제 27번이랑 29번이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이제 29번은 내가 푸느냐 못 푸느냐가 이제 사실상 미적분의 핵심이야. 근데 이제 29번 같은 경우도 세 가지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등비수열의 구조, 등비급수, 그리고 극한으로 정의된 수열, 이 세 개가 지금 짬뽕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조건을 잘 보면서요. 이 수열의 구조를 잘 파악해야지만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29번을 풀었느냐 못 풀었느냐가 이제 3등급과 2등급에 계신 분들의 어떤 핵심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28번을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28번을 찍어서가 아니라 풀어서 맞춘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가 이제 1등급에 가까워지느냐 안 가까워지느냐 이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30번까지 풀겠죠. 30번은요. 저도 솔직히 처음 보면은 그냥 멍하게 쳐다봤어요. 30번 같은 경우 처음에 그냥 한 3, 4분 이상 그냥 쳐다만 봤어. 적어도 한 줄 적딱 말고 또 한 줄 적딱 말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건가? 한참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합성함수 같기도 한데 합성함수는 아닌 거고 합성함수 역함수를 만드는 과정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체 거기 앞에 있는 x가 1-a보다 크다는 조건은 왜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b 같은 경우도 뭔가 양수 조건은 없고 이 대체 뭐 하는 거지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초반에 멍하게 있다가 전반적인 시험의 기조가 수투 같은 경우에 그래프 해석이 아니라 계산이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수투 출제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미적분 출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순간 이제 이게 지금 계산 문제를 묻는 건가? 해서 이제 계산으로 이제 미는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 얘는 계산 중에서도 모은 거예요. 복잡한 계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로그 함수의 어떤 점근선을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정의역의 조건, 치역의 조건이죠. 함수값의 조건, 그리고 x가 1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 가지고 바로 금방 a와 b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여러분의 그 정답지를 보니까 30번 엄청 길게 써놨던데, 사실상 그냥 이게 계산이라는 것만 마음을 먹고 나서 한 근의 공식까지만 와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별도의 계산이 필요 없고 그냥 바로 b값과 a값을 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마지막에 프라임의 3을 구하는 것 정도만 계산일 뿐 뭐 엄청난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다. 자, 그래서 28번도 뭐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고요. 정적분 안 하고 풀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문제 풀면서 괜찮다, 신난다, 신나는데 하고 풀었을 거예요. 뭐 내가 그동안 배웠던 대칭적분 쓰네 하면서 막 푸는 거고, 30번 같은 경우도 점근선이라고 막 푸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거 풀면서 신나는 거야. 신나는 거야. 그래서 뭐 96, 100 맞으면서 약간 96점 맞으신 분들은 실수하신 거 이렇게 체크하고, 100점 맞으신 분들은 그냥 흐뭇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9월 모구가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즐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요런 상황에서도 미적분이 쉽지 않은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요즘 들어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쌤, 지금이라도 확통을 가야 되나요? 여러분, 지금 80 며칠 남았어요. 80 며칠 넘어가가지고 확률 통계 다 맞는 거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 27 맞고 28, 29, 30 중에 29를 일단 맞고 남은 두 개 중에 적분 문제를 맞추는 게 여러분이 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할 일은 미적분에 좀 더 투자를 하고 필요한 개념들을 또 공부하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내가 푼 풀이가 무조건 맞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해설지의 풀이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풀이들을 많이 얻어가면서 실력이 향상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지, 지금 뭐 이제 와서 확통 아니면 기아 이러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180 며칠 남았으면 그렇게 하라고 할 텐데 지금 80 며칠 남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적분 같은 경우를 그냥 여러분이 혼자 그냥 기출 풀고 답지 보고 많이 문제 풀면서 뭔가 실력 향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제가 또 이거 홍보를 하는 게 제가 좀 홍보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이라도 제 테마 특강 미적분 빨리 수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적분 테마 특강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거진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전 개념, 스킬, 오늘 제가 또 소개해드릴 28번에 관한 대칭적분에 관한 온갖 스킬 개념들 다 잡아드리는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좀 아래 댓글에 링크 하단에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 전문항에서 출발할 건데, 저는 이제 잠깐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 공식 홈페이지나 인강앱에서는 전문항에서를 올려드릴 거고, 이제 유튜브 상으로는 어쨌든 28번, 30번은 올려드려야 될 것 같고, 영상 시간이 좀 괜찮으면 29번 올려드릴 거고요. 영상 시간이 좀 그런데 싶으면 이제 29번을 뺄 겁니다. 저도 아직 편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요즘 워낙 일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골치가 아픕니다, 진짜로.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 상에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요 앞에 있는 걸 보면서 꼭 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링크 타고 오셔서 나머지 문항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어쨌든 저는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설할 정도는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풀이와 비교하고 꼼꼼하게 오답을 해야 공부가 끝난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항해설 출발합니다. 자, 다음 28번입니다. 자, 요 문제 제가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약간 그 과거의 기출을 따온 듯 하면서도 뭔가 이제 이 안에 숨어 있는 출제 의도는 이제 대칭적분이라고 하는 게 숨겨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그 해설지를 보면은 굉장히 짜증나게 해설이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얘를 굉장히 빨리 풉니다. 문제를 해석만 할 줄 알고 대칭적분 쓸 줄 알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썸머 때 미적분 테마 특강 강의하면서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도 야 대칭적분 안 나온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나올 때 됐지 않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요즘 현장에서 하고 있는 현장 컨텐츠 사설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대칭적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친 이 더프에도 또 나왔어요. 물론 이제 해설지에는 대칭적분으로 풀지는 않던데 무튼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버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왕 버려진 김에 그럼 이제 이거는 뭐 현장 강의만의 메리트도 없는데 그럼 이제 유튜브에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조만간 이제 어쨌든 미적분도 내년이면 끝이니까 슬퍼요. 이제 미적분 강의도 이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무튼 조만간에 대칭적분 강의 좀 예쁘게 다듬어가지고 유튜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튼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자, 준비학습 하나만 하고 갈게요. 왜냐면 이것도 사실은 대칭적분 풀 강의를 제가 뭐 잘라서 주자니 강의가 너무 길어요. 대칭적분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개거든요. 그 여러 개 종류가 있고 그리고 그 대칭 같은 경우도 곱하기 대칭, 합성 대칭 그리고 이제 곱하기에 따라서도 이제 뭐 점대칭, 선대칭, 점대칭도 알파 콤마 0 대칭, 알파 콤마 뭐 베타 대칭 이런 식으로 되게 많단 말이에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강의할 때도 대칭함수 적분법은 거진 제가 개념 강의만 1시간 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딱 하나만 잘라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만약에 a, 0 점대칭이랑요. 그리고 x는 a 선대칭. 요 함수 두 개를 곱해요. 곱하면 뭐가 나온다? 네, a, 0 점대칭이 나온다. 요거 일단 아셔야 되고요. 요거 일단 아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에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힘들겠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하면 기함수다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0,0 점대칭이고 x는 0 선대칭인데 요게 이제 곱하면 0,0 점대칭이다가 되는 이 상태를 그대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해답이 됐겠죠? 네. 다음 두 번째. 자, 만약에 a, 0 점대칭이 아닌 상황일 때는 강제로 a, 0 점대칭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보세요.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인테그랄 사인 2분의 파이 x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대표적인 x는 1 선대칭입니다. 왜냐하면 주기가 4잖아요. 4 넣으면 2파이니까 주기가 4니까 반은 2고요. 반의 반. 항상 사인은 반의 반주기 턴. 거기서 이제 선대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x는 1 선대칭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분 구간을요. 0에서 2라고 주고요. 이때 앞에 얘를 내가 x를 곱해 볼게요. 요렇게. 자, 요것만 딱 이해하시면 요 문제 빨리 풀 수 있어요. 보세요. 원래 시리즈가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요걸 계산하세요. 그러면은 얘는 x는 1 선대칭이고 정확히 1을 기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뭐가 아니에요? 1,0 점대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대칭이 아니니까 강제로 점대칭을 만들어요. 요렇게 강제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x 빼기 1이라고 하는 걸 하나로 보고 요렇게 처리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은요, 0부터 2까지의 x-1은 1,0 점대칭 곱하기 얘는 x는 1 선대칭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뭐만 남냐면 사인 2분의 파이 x만 남아요. 그럼 얘는 1,0 점대칭에다가 x는 1 선대칭 곱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0 점대칭이 되는 거고요. 1,0 점대칭인 상태에서 여기 1,0이에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0에서 2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얘가 간격이 1씩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이 넓이랑 이쪽에 있는 이 넓이랑 정확히 넓이 같으면서 부반대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 대칭 적분은 그냥 0으로 가버립니다. 0입니다. 따라서 나는 얘를 그냥 없애버리고 뒤에만 계산하겠다라는 그 구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대칭 적분 만들기입니다. 대칭 적분 만들기. 과거에 여러분이 수투에서도 했던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고, 최근에 제가 그 한 2달 전이었나요? 유튜브에도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무튼 그럼 이제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주기가 4라면서요. 그럼 0부터 2까지는 한 뚜껑의 넓이를 묻는 거잖아요. 그럼 한 뚜껑의 넓이는 원래 2야. 2인데 얘가 2분의 파이만큼 프레스, 여기서 말하는 프레스라고 하는 거는 닮음으로 프레스를 한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랑 닮음 비가 1대3이다 그러면은 넓이 비는 1대9가 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닮음은 닮음인데 어떤 닮음이냐면 그런 거 말고 얘 있고 요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높이는 그대로 두고 요 가로의 길이만 뭐 절반으로 줄였다, 절반으로 프레스를 했다, 그러면은 넓이도 절반으로 준다, 요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얘가 2분의 파이만큼 축소시킨 거기 때문에 얘가 파이분의 2를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축소시켰으니까 나누어 주면 된다고요. 실제로 얘를 내가 정적분을 해보면은요, 얘가 마이너스 파이분의 2 이렇게 해주시고 얘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x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윗끝 놓고 아래 끝 놓고 뺄 건데, 여기 있는 2를 넣게 되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0을 넣게 되면은 코사인 0은 1이니까 또 걔를 빼주는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예요. 따라서 얘가 파이분의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적분을 하지 않고 대칭 적분을 만들어서 짠 하고 없애는 기술을 대칭 적분이라고 하고 대칭 적분 만들기라고 해요. 자,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여러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곱함수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합성함수로 만드는 거, 뭐 A,0 대칭, A,B 대칭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걸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 개념들은 충분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 바로 순식간에 문제를 풀어드리고 이 문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출발할게요.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된 함수 gx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자, 이런 거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한국말로 해석하세요. 한국말로. 자, 어쨌든 사인 파이 x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인 파이 x라고 하는 거는 주기가 2잖아요. 주기가 2인데 원래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절대값이 되었으니까 밑에 뚜껑이 위에 뚜껑으로 올라오는 과정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 그림이 사인 파이 x의 절대값이에요.
이건 뭐 충분히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0이고 1이고 2고 3이고 4, 5, 6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에 뭐를 곱해놨냐면 f의 n을 곱해놨다는 겁니다. 자, 이때 말하는 f의 n이라고 하는 거는 상수입니다. 상수예요. 상수고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각각의 지금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얘가 0, 1, 2, 3, 4, 5, 6 있는 이 상태에서 그러면 0과 1 사이에는 뭘 곱하겠단 말입니까? 결국 오른쪽 끝점에 있는 2차 함수의 함수값을 곱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세요. 2차 함수 이렇게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이 사이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근데 지금 앞에 f의 n을 곱하래.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 끝점인 f의 2를 곱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이 여기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f의 1이 이제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별만큼을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주면은 다시 보세요. 요게 지금 이렇게 x축이다라고 본다면은 어차피 여기 있는 이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뭐만 곱해준다? 함수값만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하는 이 별이라고 하는 얘가요 1보다 크면은 요게 모양이 좀 더 크게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1보다 큰 경우.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요 높이보다 좀 줄겠죠. 요렇게.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음수가 되면 이게 뒤집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음수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음수다 그러면 완전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음수인데 마이너스로 작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음수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다 그러면 뭐 이런 느낌의 그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 그림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사이에 이제 이 그림을 한마디로 이 진폭 조절을 내가 할 건데 뭘 보고 선택하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구간에 있는 오른쪽 끝점, 이 구간에 있는 오른쪽 끝점을 보고 그 점에서의 F값, 그 점에서 이 F값을 보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GX를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건데, 자, 모든 상황에서 0보다 큰 모든 상황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하세요. 미분이 가능? 여기서 순간 해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 중에 내 마음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이렇게 선택되고 얘가 뭐 이렇게 선택되고 이렇게 선택되겠죠? 왜냐면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가면서 여기가 1이라고 치면 1보다 오른쪽일 때는 어때요? 점점 더 커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쭉 간다고 쳐. 혹은 얘가 지금 보면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느낌이죠. 원래 2차 함수의 느낌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점점 내려옵니다. 네, 점점 내려와요. 그러니 웬만해서는 항상 첨점이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분이 원래 불가능합니다. 근데 미분이 가능한 지점이 딱 2군데 있대요. 딱 2군데. 어떻게 하면 미분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봐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다음 스텝이 미분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렇게 오는 수밖에 없죠. 즉 이 높이, 진폭과 똑같은 진폭이 딱 붙어서 오는 수밖에 없어요. 요거 이해했어요? 요거 이해했냐고요? 그래서 원래 요 진폭이 1이잖아요. 요 진폭이 1이에요. 진폭이 1인데 그러면 요 진폭이 얼마가 되겠어요?
얘가 F의 N일 거 아니에요. F의 N. 요게 F의 N이야. 그러면 정확히 요 진폭이 뭐가 돼주면 돼요? 마이너스 F의 N. 물론 얘도 이제 FN이 진폭은 양수니까. 얘도 FN이 돼서 정확히 풀맛 차이가 나줘야, 정확히 풀맛 차이가 나줘야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미분이 가능해진다라는 사실.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끝났어요. 요거 그래프 그릴 줄 알고 대칭적분 쓸 줄 알면은 이 문제는 정말 순식간에 풀립니다. 자, 먼저 2차 함수 그렸어요. 2차 함수 그렸고 그 다음에 나는 알파일 때랑,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미분이 가능한 지점이 어디라고요? 알파일 때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요. 알파 플러스 4일 때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 한쪽으로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즉 여기가 알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알파가 되는 순간 알파에 대한 함수값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진폭이 커지는 상황으로 간다고요.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 알파는 어디 쪽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즉 여기에 알파가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알파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양수가 되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음수가 되잖아요. 음수가 되면 계속 음수야, 지금 이쪽 부분이. 그럼 이쪽이 계속 음수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양에서 음으로 뭔가 부호 체인지가 있어야 미분이 가능해지는 모양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F의 알파가 양수라고 일단은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의 요 함수값이 F의 알파다라고 볼게요. 얘가 지금 F의 알파 라고 볼게요. 요거를 이제 뭐라 할까? 좀 간단하게 쓰고 싶은데 그냥 별. 자, 별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별표는 양수가 되어지는 거니까 알파 빼기 1부터 알파까지는 어때요? 그냥 요런 그림이 돼요. 그러면 요 진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별이에요. 즉 요 진폭이 별입니다. 별을 곱했으니까요. 요 사이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쪽 끝점에 있는 함수값 곱하라 그랬어요. 별만큼 곱해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알파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려면 정확히 얘랑 똑같은 진폭의 그림이 이렇게 이어져 붙여줘야, 요렇게 붙어줘야 여기서 뭐가 가능해요? 미분이 가능해요. 여기서. 그러면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오른쪽 끝점이 알파 플러스 1인 거니까 요거보다 한 칸 떨어져 있는 요 알파 플러스 1에서의 요 함수값은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별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칸 떨어져 있는 이거에 대한 함수값이 정확히 얘랑 서로 부호 체인지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더하기 4에서 한 번 더 이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2차 함수의 성질상 어느 순간 이 양과 음 사이에 x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x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양 이렇게 되는 거죠. 음에서 양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다음은 그래서 음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4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결국 다시 한번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요? 음이 나와야 돼요. 얘도 그러면 음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 과연 알파 플러스 2가 어디 있을까? 알파 플러스 2가 과연 그러면 대칭축이냐? 라고 봐버리면은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뭐가 돼버려요? 알파 플러스 3이 돼버리는 거고요. 여기가 뭐가 돼버리는 거냐면 알파 플러스 4가 돼버려요. 그럼 알파 플러스 4일 때가 양수가 되거든요.
그럼 다시 얘가 여기가 양수가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이후엔 계속 양수니까 그림이 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겨요? 또 첨점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여기 알파 플러스 2가 대칭축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특수 케이스가 아닌 상황인 거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2라고 하는 것도 대칭축보다 좀 왼쪽에 있어줘야 되고요. 그러면 얘랑 대칭축인 이 부분이 알파 플러스 3이 돼주면 되고 이 부분이 알파 플러스 4가 돼주면 돼요. 왜 이렇게 세팅을 하느냐? 어쨌든 알파 플러스 4일 때도 음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양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 미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해줄 때에 뭐랑 함수값이 같은 거예요. 알파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랑 알파 플러스 4에서의 함수값이 같은 대칭성적으로 가줘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요 그림이 요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그림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여기가 이제 별이 되고요. 알파 플러스 5라고 하는 거는 얘랑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겠죠.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알파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좀 더 내려왔잖아요. 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얘랑도 같은 높이를 가지기 때문에요. 요 두 개의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요 그림이 우리가 찾던 그 그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 보고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인테그랄 알파로부터 알파 더하기 5까지 x 곱하기 gx를 하래요. 이때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세요? 알파로부터 알파 더하기 5까지는 뭔가 대칭적이지는 않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알파 더하기 4까지만 끊어주면은 이게 알파 더하기 2에 대한 선대칭이다라고 하는 게 보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알파로부터 알파 더하기 4까지의 x, gx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알파 더하기 4로부터 알파 더하기 5까지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 부분을 계산을 할 텐데 알파로부터 알파 더하기 4의 센터는 알파 더하기 2예요. 즉 여기 있는 gx라고 하는 게 x는 알파 더하기 2에 대한 선대칭이 된다고요. 여기에 센터가 마침 또 알파 더하기 2이기도 하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요 앞에 있는 x를 어떻게든 알파 더하기 2,0에 대한 점대칭성으로 갈아 끼우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갈아 끼우느냐? 아까 보셨죠? 알파로부터 알파 더하기 4까지 일단 얘를요. x 마이너스 알파 빼기 2 이렇게 바꿔줘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2,0 점대칭이야. 근데 나는 원래 얘가 x였기 때문에 다시 플러스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세팅해주면 되고요. 거기에 gx, dx 하시면 돼요. 일단 요거 먼저 해놓고 요거 할게요. 그럼 얘 보시면은 얘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은 얘가 뭐예요? 얘가 알파 더하기 2,0 점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x는 알파 더하기 2에 대한 선대칭이 된다고요. 따라서 얘랑 곱하면 뭐가 되냐면 알파 더하기 2,0 점대칭이 되면서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즉 얘는 필요가 없어. 휙휙 필요 없어. 그럼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되는 거냐면은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알파 더하기 2는 상수잖아요. 앞으로 튀어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알파로부터 알파 더하기 4까지에 있는 요 gx만 적분해주면 되는데요. 그럼 이때 gx 적분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할 겁니다. 첫 번째 요 넓이 볼게요. 요 넓이는 이 넓이랑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 넓이 볼게요. 요 넓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한 뚜껑의 넓이가 2잖아요. 한 뚜껑의 넓이가 2입니다. 근데 지금 얘가 어떤 상태예요? 사인 파이 x인 상태죠. 그러니까 파이만큼 프레스를 건 상태가 되는 거니까 파이 분의 1 곱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지금 다시 앞에 뭐 해줬어요? 별만큼 곱해줘서 다시 위아래로 확대 축소가 또 들어간 상태니까 곱하기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이 별을 내가 지금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 이 fx로 오겠습니다. 지금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별이 지금 나한테 딜레마가 왔어.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이 fx씩 쓸 수 있겠습니까? 혹시? 쓸 수 있죠? 어떻게? 얘를 이렇게 별로 둔다면은 fx에서 차함수로 가져갈게요. 별을 뺐더니 f는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고요. 뭐랑 뭐랑 만나는 거예요? 알파랑 알파 더하기 5랑 만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빼기 5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fx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릴게요. 자, 요렇게입니다. 요렇게인데 우리는 뭘 사용할 거냐? 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별이다라고 하는 걸 사용할게요. 자, 그러면 f에 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뭐가 돼요? 1이죠. 여기 뭐가 돼요? 알파 사라지고 1 빼기 5는 마이너스 4죠. 여기에 더하기 별이에요. 요게 뭐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별이 되면 돼요. 되셨죠? 따라서 요거 넘어가 버리면 이 별은 요거 넘어가 버리면 4가 되어서 별이 2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2가 되는 상황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다시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넓이가 얼마라고요? 이 별이 2가 됐으니까 파이 분의 4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네요. 얘가 파이 분의 4예요. 그러면 이쪽은 정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파이 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될까요? 자, 다시 보세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해요? 여기가 필요하죠. 알파 더하기 1일 때가 지금 여기죠. 알파 더하기 2일 때가 필요한 거네. 그쵸? 여기 내가 지금 모르죠. 알파 더하기 2일 때는 얼마인지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갈게요. 자, f의 알파 더하기 2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알파 더하기 2 넣으면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2 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별인데 별은 내가 2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얼마라는 걸 알게 돼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려와 있으니까 음수 붙고요. 그리고 원래 한 뚜껑의 넓이가 2였죠. 근데 걔를 사인 파이 x니까 파이만큼 축소시켰고요. 거기에다가 요 진폭이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 분의 8 돼요. 즉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파이 분의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냐면 알파로부터 알파 더하기 4까지의 적분이 필요한데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을 테니 요거 더해가지고 곱하기 2 때려주면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파이 분의 24가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일로 오세요. 그럼 여기 알파 더하기 2에다가 알파로부터 알파 더하기 4까지의 gx, dx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마이너스 파이 분의 24라고요. 요렇게. 이쪽이 계산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을 볼게요. 여기를 볼게요. 여기.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알파 더하기 4로부터 알파 더하기 5까지인데 요 사인 함수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알파 더하기 4.5 4.5는 2분의 9죠. 알파 더하기 2분의 9에 대한 선대칭입니다. 보이셨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스텝으로 제가 보여줄게요. 요거 어떻게 하냐면 인테그랄 알파 더하기 4로부터 알파 더하기 5인데요. 강제로 얘를 x를 알파 더하기 2분의 9에 대한 2분의 9,0에 대한 점대칭을 만들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빼기 2분의 9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고요. 거기에다가 gx를 곱할 건데요. 아까 보셨죠? 여기는 얘를 한 덩어리로 봐버리면 얘가 알파 더하기 2분의 9,0 점대칭이 되고 얘는 x는 알파 더하기 2분의 9 선대칭이 되었으므로 이 곱한 부분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냐면 알파 더하기 2분의 9라는 이 상수는 인테그랄 앞으로 튀어나갔고요. 알파 더하기 4로부터 알파 더하기 5까지의 이 gx, dx라고 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여기 있는 요 넓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요 넓이는 이 넓이랑 똑같다라고 했죠. 네, 파이 분의 4입니다. 따라서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이 부분이 뭐다? 네, 곱하기 파이 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게요. 자, 여기다 뭘 더했다고요?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9 곱하기 파이 분의 4. 요렇게 계산한 것이 지금 문제 조건이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파이 분의 90이다가 된 거예요. 게임 끝. 이렇게. 자, 계산하겠습니다. 여기 파이 약분하고요. 파이 여기도 파이 지웠어요. 그리고 90을 좀 약분할 수 있나요? 그건 좀 어렵겠죠. 그럼 마이너스 90은 계산합니다. 요게 마이너스 24알파, 요게 마이너스 48, 여기는 4알파, 여기는 계산하면 18.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0알파, 이건 좀 밑에다 적을게요. 마이너스 20알파, 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0 넘어갔어요. 플러스 30 마이너스 60. 알파는 얼마? 3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다 구했어요. 뭐 구하는 거예요? F의 2알파를 구하는데 알파가 3이니까 결국 F의 6을 구하는 거고요. 자, F6은 다시 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F의 6이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6을 넣을게요. 6 빼기 알파인데 알파 3이었잖아요. 6 빼기 3은 3. 다시 여기 6을 집어넣었어요. 6 빼기 알파 3이었죠? 3 빼기 5는 마이너스 2. 거기에다가 더하기 별은 아까 2였죠? 플러스 2 이렇게 하시면 정답입니다. 마이너스 6 더하기 2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 정답 되겠습니다. 좀 설명이 길긴 했는데요. 저는 푸는데 진짜 얼마 안 걸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아, 너는 강사잖아. 뭐 그러면 할 말 없는데, 그쵸. 너는 고인물이잖아. 그러면 할 말 없고. 어쨌든 간에, 뭐랄까, 대칭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볼 줄 알고요. 요 그림을 가져오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마침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대칭적분을 알기만 하면, 짜잔! 뭐 순식간에 풀 수 있어요. 결국 스킬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릴까봐 걱정인데요. 그건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 2차 함수의 모양과 이 나오는 그래프의 모양을 제대로만 분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대칭적분과 삼각함수의 확대축소 스킬로 이용해서 적분을 좀 하지 않고도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정리를 잘 하시고요.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30번입니다. 자, 요 문제 있잖아요. 제가 문제 풀면서도 좀 당황을 했거든요. 저 이거 풀 때 한참 쳐다봤어요. 모르긴 몰라도 한 4분?
4분 정도는 그냥 첫 줄도 못 쓰고, 그러니까 못 쓴다는, 아예 못 썼다는 말은 아니고 뭔가 진행이 안 된 채로 그냥 쳐다만 봤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왜냐면 이 조건은 대체 왜 있으면, 왜냐면 처음에 x가 1보다 크다고 해놓고 갑자기 fx를 주는데 1 빼기 a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면 1 빼기 a와 1 사이의 그 공백은 뭐냐? 이거부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얘가 지금 뭔가 합성함수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합성함수 모양을 나타내려고 해도 합성함수가 의미가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여기를 마이너스 1을 절묘하게 잘 나눠가지고 이걸 x로 만든 다음에 합성해가지고 x니까 역함수겠지라고 하려고 해도 뭐가 안 나와. 뭘 해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초반에 한참 쳐다봅니다. 제가 진짜로. 뭐지? 하고 쳐다봐요. 근데 이제 설마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합성함수의 무슨 뭐 역함수의 그런 어떤 대단한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설마 이것도 그냥 계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앞에 문제들을 풀면 어때요? 약간 좀 계산의 흔적들이 많이 지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치다 보면은 그 시험의 어떤 컨셉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것도 나에게 계산을 시키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해볼까 하고 덤비는 순간 여기에 있는 이 조건이 굉장히 엄청난 역할을 하면서 순식간에 저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데 꽤 시간을,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까지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많은 시간 투자했어요. 그리고 막상 계산을 시작한 순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해설 강의를 찍으려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야, 이거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내가 풀고 나서도 제 풀이에 대한 정확한 수학적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100%는 아니었거든요. 뭔가 한 1, 2% 모자란 느낌? 그냥 뭔가 내가 봐도 끼워 맞추기해서 그냥 이렇게 했지 하고 그냥 뚝딱 하고 푼 느낌이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답지를 봤습니다. 답지를 봤는데 답지가 이걸 그냥 막 장난 아니게 풀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해설지는 정확한 100%의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지금 그 설명을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해설지 읽어달라고 제 강의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한 끝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아무튼 요거 보고 나면 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또 댓글 막 달릴 것 같긴 한데 그냥 들어주세요. 아셨죠? 어쨌든 간에 이 문제 출제 의도 자체가 어쨌든 뭐랄까, 결국은 계산을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 요 조건이 굉장히 기가 막힌 조건을 담당하거든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의 x가 1보다 큰 연속함수 fx입니다. 연속함수예요. 근데 갑자기 x가 1-a인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갑자기 1-a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a에 대한 어떠한 부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상수다, 끝이에요. 뭐 양수면 양수다, 음수면 음수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에 대한 어떤 수학적 의미를 해석하느라 꽤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딱히 이게 주는 메시지가 딱히 없는 느낌이에요. 계산으로 밀었을 때 마지막에 얘가 보이는 거라서 처음에 읽으면서 이게 대체 뭔 얘기야? 그럼 A가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A가 음수가 되면 이 전체 함수의 부분만 주는 건데 왜 부분만 주는 거지? 그럼 앞에는 뭐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X가 양수라고 줘봐요. 양수가 돼버려가지고 얘가 막 마이너스 얼마다라고 처리해버리면은 x가 1보다 크다 해서 정의됐는데 굳이 얘가 음수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주는 거지? 라고 하는 어떤 의문이 있는 거죠.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얘를 어떻게든 합성함수로 끌고 오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을 굳이 제가 삽질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한두 줄 적다 말았습니다. 모양이 안 나온다. 합성함수로 뭔가 끌고 오고 싶은데 뭔가 보이는 게 없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든 x로 만들어서 합성해서 x다를 만들어서 역함수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으나 걔도 실패.
왜? 요 중간에 x 때문에. 요건 이제 어쨌든 간에 합성으로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알죠? 요 중간에 x 때문에 뭐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지금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계산인가 계산의 영역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E의 F의 X 더하기 A라는 요 지수함수를 그냥 T라고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될까요? T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지수함수를 치환했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T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양변 T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T의 제곱, 여기는 T 넘어가주면 플러스 2xt, 여기는 이제 T 날라가주면서 마이너스 bx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게 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t의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물론 t라고 하는 건 0보다 커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직접 t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근의 공식이 들어갑니다. 짝수 근의 공식 쓸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니까 플러스 bx 요렇게 돼요. 근데 t는 원래 양수기 때문에 지금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음수 빼고 요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저의 고민은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t라고 하는 거는 현재 지금 뭐예요? E의 F의 X 더하기 A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쨌든 연속의 주체가 F이기 때문에 F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F의 X 더하기 A라고 하는 거는 ln 요거죠. 루트 X제곱 더하기 BX에서 X를 뺀 형태가 될 거라고요. 물론 이쯤에서 또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이게 로그인데 이게 지금 양수라는 보장이 있느냐, 즉 여기서 B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게 지금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B가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왜 B가 음수가 되면 안 되냐면은 X가 1 빼기 A보다 큰 모든 실수니까 이 모든 실수 안에는 뭐도 포함돼요? 무한대도 포함이 돼요. 괜히 여기서 루트 유리와 꼴을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X를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X를 만약에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이 정도는 빨리 할 수 있죠. 요거 더하기 요거 분의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B로 수렴하는 거 아시죠? 요거 1분의 2 1분의 B 이렇게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금방 하실 것 같고, 아무튼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2분의 B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B가 음수잖아요. 그럼 이 로그 자체가 정의가 안 돼 버려요.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요 B가 양수라는 말을 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어쨌든 상수라는 말을 주면서 야 그러면 B가 음수면 어떻게 하지? 당연히 어떻게 하긴 이 문제 못 푸는 거지.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X가 무한대에서 정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2분의 B로, X가 무한대일 때도 2분의 B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B가 양수구나. 요렇게. 그럼 다시 볼게요. 지금 이 F의 X 더하기 A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어떤 상태예요? 얘가 어떤 상태? 어쨌든 B가 양수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제곱에다가 양수, 그리고 X는 어쨌든 간에 1-A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가 뒤에보다 스피드가 빠릅니다. 그쵸?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 증가하는 상태에서 ln 덮어 씌웠어요. 그럼 얘도 증가하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이 함수가 증가함수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증가인 걸 알고 싶습니다. 그럼 뭐 미분에서 프라임이 양수인 거 보이면 되는 거죠. 근데 증가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적 포인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x가 1보다 큰 모든 f의 함수값들의 모임, x가 1보다 큰 거에 대한 모든 함수값들의 모임을 모았더니 y가 ln3을 넘지 못한다. 심지어 ln3이 같지도 않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의문을 세 가지를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들을 해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지수로그 함수 파트의 점근선 문제 있죠? 그 문제도 잘 풀 거예요. 이 세 가지 포인트 집어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 왜 치역이 ln3이 안 되는가? 왜 ln3을 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즉 아까 봤잖아. 얘를 x를 무한대로 밀어버리면은 이 전체가 2분의 b에 수렴한다고. 즉 얘가 ln의 2분의 b에 수렴을 한다고. 근데 수렴은 하는 거지만 정확히 딱 ln 2분의 b가 되는 건 아니죠. 점점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ln3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점차 근접해가는 상황이니까 점근선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 분명히 치역을 모아놨는데 ln3보다 작은 y값들을 다 모아라 그랬어요. 그럼 이 작은 치역 안에는 뭐도 포함된다? 마이너스 무한대도 포함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울게요. 마이너스 무한대도 포함된다.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로부터 ln3 못 넘는까지가 함수값이 되어지는 거니까 누군가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 뭐예요 지금? 로그죠. 로그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커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점근선. 점근선이 있어야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를 커버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x가 왜 1보다 크다라고 돼 있냐. 즉 x가 1보다 크다 해서 왜 같거나가 떨어져 있냐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점근선이 딱 정확히 1이 되는 상황으로 돼야 1보다 큰 상황에서 누구를 포함할 수 있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x가 1보다 크다라는 얘도 뭐예요? 로그의 점근선을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닥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얘 그냥 증가해요. 그 전체는 ln이잖아요. 전체는 ln인 거니까 분명히 얘가 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점근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점근선이 뭔지를 일단 봐야 되는 건데 얘가 지금 분명히 무작정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면서 어딘가 근접해 간다라고 했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ln3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ln3. ln3을 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ln 2분의 b에 수렴하는 거니까 여기서 b가 6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거예요. b가 6이구나. b가 6이구나. 이렇게. 그럼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냐면 요 점근선이 필요해요. 여러분 ln이 언제 점근선이죠? 요 진수가 0일 때. 그쵸? 요 진수가 0일 때가 점근선인데 실제로 얘가 x0을 넣으면 딱 얘가 0이 돼서 같아지거든요. 얘가 지금 x는 0이에요. x는 0이 점근선이고 증가하는 이런 상태의 함수가 현재로서 누구냐면은 f의 x 더하기 a예요. 근데 나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fx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x 대신에 x-a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얘를 뭐 해주면 돼요? 그대로 평행이동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점근선이 ln3을 넘지를 못해요. 넘지를. 어차피 못 넘어요. 못 넘어.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된 거야. 이렇게. 평행이동된 요 그래프를 제가 연두색으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fx예요. 요게 fx예요. 그럼 얘가 a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뭐도 평행이동이 되는 거예요? 점근선도 평행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a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아까 정의역이 뭐였어요? x가 1보다 크다예요. 1보다 크다해서 누굴 커버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커버해줘야 돼. 1보다 큰데 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커버해줘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그냥 a가 1이라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이고 b가 6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정답 구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지금 8 곱하기 a가 1이고 b가 지금 6이에요. 그러면 7 더하기 이제 프라임의 3이 되어지는 건데 f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셨죠? 뭐였어요? 요거였죠? 요게 지금 요 a가 지금 1이잖아요. 요게 a가 1이야 지금. 그래서 f의 x 더하기 1이 요 식이에요.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해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요게 3이 되도록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 지금 제가 너무 설명을 많이 해서 이건 여러분께 맡길게요. 이거 미분해가지고 내 x에 이제 집어넣어서 이걸 3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f'의 3을 구했더니 요게 이제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8분의 1이 나와요. 요거 8분의 1. 정답은 87, 56에다가 1을 더한 값이니까 57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처음에는 합성함수 문제인가 역함수 문제인가 뭘 묻는 건지 생각을 해봤으나 그냥 계산 문제였고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 저를 당황시켰던 요 조건 있죠. 결국 a가 1이 됐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조건을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즉 이 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을 왜 준 겁니까? 평행 이동되기 전 상태. 여기 있는 얘가 지금 f의 x 더하기 1이잖아요. 평행 이동하기 전 상태 요거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게 0보다 크다 해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저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이 이제 왜 어려웠느냐? f라고 하는 건 1보다 크다였고요. 이 1-a라고 하는 얘는 결국 이 f의 x 더하기 a라는 요 조건에서 해당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읽으면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야 요 1-a보다 크다의 의미를 알게 된 좀 신기한 문제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